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첫 번째 단원인 수와 연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입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로 약수가 딱 2개인 수입니다. 예를 들어 2, 3, 5, 7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입니다. 예를 들어 4, 6, 8, 9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거듭제곱입니다.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1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곱하는 수를 및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주의할 점은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을 의미하며 2 곱하기 3은 6으로 계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소인수분해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수인 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인수분해를 할 때는 몫이 소수가 나올 때까지 소수로 계속 나누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약수의 개수 구하기입니다. 소인수분해된 결과에서 각 소인수의 지수에 1씩을 더한 뒤 서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인 2와 1에 각각 1을 더해 2 더하기 1과 1 더하기 2를 곱하여 총 6개가 됩니다. 소인수분해를 활용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두 수의 공통인 소인수만 선택하고 지수는 같거나 작은 것을 고릅니다. 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통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소인수를 적고 지수는 같거나 큰 것을 골라 모두 곱해줍니다. 이 파트에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두 가지 함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수의 제곱 만들기 문제입니다. 어떤 자연수를 곱해 제곱수가 되게 하려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의 모든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소 개념입니다.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수가 서로소라고 해서 두 수 모두 반드시 소수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8과 9는 둘 다 합성수지만 공약수가 1뿐이므로 서로소입니다. 이제 수의 범위를 넓혀 유리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예를 들어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0.3과 같은 수로 나뉩니다. 또한 정수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 0, 음의 정수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0입니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지만 정수이자 유리수에는 확실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값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인 0과 어떤 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기호로는 절대값 a와 같이 나타냅니다.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플러스 3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모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므로 값은 3이 됩니다.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등호 표현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는 이상 또는 작지 않다, 작거나 같다는 이하 또는 크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의 대소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시험 함정은 음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음수는 수직선에서 원점의 왼쪽에 위치하므로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에서 더 왼쪽에 있어 실제로는 더 작은 수가 됩니다. 즉 절대값 마이너스 5가 절대값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실제 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연산 파트입니다. 먼저 덧셈을 할 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에 공통 부호를 붙여줍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를 구한 뒤 절대값이 더 큰 쪽에 부호를 붙입니다. 뺄셈은 직접 빼는 대신 덧셈으로 변형하여 계산합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 덧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으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곱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곱해지는 수 중 음수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음수가 짝수계면 결과는 양수, 홀수계면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나눗셈은 역수를 이용하여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꾼 수를 역수라고 하며 이때 부호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바꾸고 바로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만들어 곱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연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법칙 3가지입니다. 두 수의 자리를 바꾸는 교환법칙, 즉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묶어 덧셈이나 곱셈의 순서를 정하는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빈출되는 개념은 분배법칙입니다. 괄호 밖의 수를 괄호 안에 각 항에 골고루 하나씩 나누어 곱해주는 원리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a 곱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 괄호 닫고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계산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는 거듭 제곱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2순위는 괄호 안을 계산하며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풉니다. 3순위는 곱셈과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고 마지막 4순위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예제 풀이 과정을 보며 이 순서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수와 연산 단원의 3대 핵심을 요약합니다. 첫째, 소인수분해에서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는 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지수 선택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정수와 유리수에서는 유리수의 분류 체계와 0은 항상 0 이상인 절대값 거리의 기준이라는 점,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칙 연산에서는 부호 결정 규칙, 특히 음수 개수에 따른 부호 변화와 혼합 계산의 순서, 분배 법칙의 올바른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첫걸음인 수와 연산 단원 학습을 마쳤습니다. 이상 군산열린학원이었습니다.